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유해 외래종 미국 가재가 서식하는 만경강 한 저수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고발합니다. 조합원에게 사골 세트를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재 조합장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조합원들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상황에 우리 탄소산업 점검해봤습니다. 전북 성장 동력이지만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준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태풍 렉기마의 간접 영향으로 오후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1월이죠. 동시에 조합장 선거 당시 전주 MBC는 후보들의 각종 선거 비리를 보도했는데요. 당시 조합원들에게 사골 세트를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재 조합장이 최근 무혐의 송치됐는데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도내 한 축협조합장의 사무실과 정육 판매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골 세트를 돌린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어찌든 선물을 정말 잡나요? 일부러 주든 사골로 주든 만약에 이제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목적으로 나왔으면 경찰 조사에서 조합장의 최측근인 운전기사는 선물을 돌린 것을 시인했고 축협 직원 2명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정황을 숨기기 위해 매장 CCTV를 없애고 카드 매출과 영수증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방송했습니다. 이후 수사는 반년 넘게 이어졌지만 경찰은 측근인 운전기사와 직원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채 해당 조합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직접 증거. 검사한테 최종적으로 지금 의견을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한 거라서 우리 측에서는 충분히 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몇몇 조합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다 해당 조합장이 수사상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조합원은 있는데 포장지를 직접적인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의 형태의 조사는 과연 그게 타당한가? 범피 활동이라는 일명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만나고 하는 분들과 수사를 받으면 과연 공정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해당 조합원들은 이번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밤새 태풍 렉기마의 간접 영향으로 곳에 따라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고창 82mm, 정읍 50.4mm, 김제 39.5mm, 전주 1.4mm 등이었으며 오늘 오후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바람 피해는 다행히 접수된 것이 없고 서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와 일부 지역의 강풍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새만금 유역의 축사 감축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유역의 가축 증가 요인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7억 6천여만 원을 들여 휴폐업 축사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새만금 유역의 축사 73개 동이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철거 수요 조사를 실시해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만경강 하류의 한 저수지에서 외래종인 미국 가재가 많이 서식한다는 보도를 해드렸었죠. 이후 전국에서 가재를 잡으려던 유튜버들과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에 저수지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외래종인 미국 가재 서식이 확인된 전북 완주의 율소재입니다. 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1, 2m 간격으로 통발 수십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해 외래종 미국 가재를 식재료로 쓸 수 있다는 말에 또 직접 잡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채집에 나선 겁니다.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해서 한번 잡아가지고 애기들도 보여주고 하려고 했었는데 보도 이후 유명 유튜버들이 미국 가재를 방송 소재로 삼으면서 저수지는 뜻밖의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와, 대박. 안타까운 점은 방문한 사람들의 시민의식입니다. 가재잡이에 나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쓰다만 통발은 물론 자신들이 가져온 쓰레기까지 이렇게 그대로 버리고 떠났습니다.
미끼로 사용한 고등어 캔은 물론 비닐, 플라스틱이 여기저기에 버려져 있고 심지어 배설물까지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가지고 온 그 먹을 걸 거기서 먹고 그대로 놓고 간다는 거죠. 버리고 가고. 심지어 1박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민들 그 농사진 밭에다가 용변을 보고 가고. 유해 외래종인 미국 가재를 잡겠다고 나선 사람들. 하지만 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또 다른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비상시 식수 공급원인 민방위 비상급수대의 오염 방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2분기 점검 결과 내장산 국립공원 야영장과 제1아파트, 현대 3차 아파트 등 5개 비상급수대에서 대장균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읍시 내 아파트 절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동물의 배설물이나 가축 분뇨가 장마철 비로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내수면 양식 연구가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친환경 양식업 육성 공모에 도수산기술연구소의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과 스마트 송어 양식 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국비 47억 원이 지원돼 토하와 큰 증거미 새우의 양식과 첨단 양식 기법 연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의 탄소 산업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분야인데요. 전북 탄소 산업은 일본은 물론 세계와의 격차가 여전히 커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도내 탄소 관련 기업들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탄소 산업은 전북의 대표 산업이지만 당장 일본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연구 용역 조사에 따르면 기술과 품질, 시장 경쟁력에서 일본은 사실상 만점인데 반해 한국은 70점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도 10점 이상 낮아 중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탄소 섬유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97년부터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기술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품질 경쟁력으로는 전선이나 로봇, 드론과 차량 연료압력 탱크 등 일부 분야에서 현상 유지는 가능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항공기 몸체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이나 대형 풍력 발전기 날개에 탄소 섬유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기술 수준과 설비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제조 시설부터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탄소 섬유를 다양한 제품군으로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역시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저희 쪽에서 그 R&D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탄소 산업은 분명 전북을 대표하는 산업이지만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금융권이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나섭니다. 전북은행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기업에 신규 자금 지원과 대출 기한 연장, 금리 감면 등의 1,000억 원의 특별 자금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도 일본의 소재 부품을 대체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1%의 특별 우대 금리도 제공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평일 야간에도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주 한옥마을 비빔 공동체는 연말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야간에 경기전 동문 입구 등 한옥마을 골목길 16곳에서 문화 공연을 진행합니다. 공연 일정은 전동성당 입구 맞은편과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 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데요. 부안에서는 세계 청소년들이 미리 잼버리 대회를 경험해보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우정을 나누고 도전 정신을 키우는 청소년 캠퍼리가 줄포만 개펄 생태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캠퍼리는 캠프와 잼버의 합성어로 지방 단위의 스카우트 야영 대회를 말하는데 50개국 청소년 1,000여 명이 참여해
야영과 스카우트 활동, 생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겼습니다. 이번 캠퍼리에서 야영과 과정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소중한 우정을 나누고 긍정적인 마음과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실군이 국제 양궁장에서 전지 훈련을 가진 베트남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한 임실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양궁 선수단은 20여 명은 티즈 테마파크와 전북 119 안전체험관, 필봉 농악 전수관 등을 둘러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원시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어린이공원을 새 단장했습니다. 남원시는 도통동 어린이공원 두 곳에 2억 원을 들여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휴게실을 만드는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어린이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치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1호 치매 안심마을로 마령면을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군은 마을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가정에는 가스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주고 매주 2차례 치매 인지 건강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대학교가 가람 이병기 청년시 문학상과 최명희 청년소설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총 상금 800만 원인 두 문학상 응모 자격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시나 시조 3편 이상, 소설은 1편 이상을 31일까지 전북대 신문방송사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문학상은 가람 이병기 선생과 최명희 작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대학 문학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창극 지리산을 선보입니다. 미술축제의 장인 전북 나우아트 페스티벌이 16일부터 29일까지 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국제사진교류전 풍경과의 대화가 17일부터 23일까지 전주 F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내일부터 17일까지 전주 독립영화관에서 기록물 전시와 영화가 상영됩니다. 어쿠스틱 밴드 음담 악설과 락 펑키 밴드 스타피쉬와 함께하는 열대야 콘서트가 모레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캠핑형 축제인 제3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새만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24회 필봉 마을국 축제가 15일부터 18일까지 임실군 강진면 필봉 농악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이 오늘 정읍시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 전주천 야외광장에서 통일염원 전국민 걷기대회가 열립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이 전북지역 3.1운동을 살펴보는 전주학 시민강좌를 마련하고 오늘부터 접수받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으로 오후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8도에서 낮 기온 32도, 익산 27도에서 33도, 동북권 무주는 25도에서 31도, 진안 24도에서 30도, 서해안권 군산은 27도에서 30도, 고창 26도에서 3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